예, 부총님 여기 유가 이제 물량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뭐 기사들 중에 보도 중에 원유 우리 비축량이 208일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이제 어떤 보도에 의하면 208일이 아니라 60 며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이해하십니까? 뭐 그 부분은 또 우리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쓰는 거라든지 혹시나 또 나프타를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확 돌려 쓰는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를 좀 가정해서 한 예, 얘기가 그러니까 이 아닌가 부분은 좀 팩트 체크를 해서 명확하게 이게 신뢰를 얻도록 설명을 네네.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네. 그다음 원유 비축 물량에 대한 평가 문제에서 그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지점에서도 명확하게 한번 종합적인 브리핑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지금 며칠 전에 듣기로는 국내 비축 기지에 있는 외국 외국 정유사 소유의 물량 이게 이제 한 680만 배럴 정도 우리가 우선 구매권이 있다고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고 네. 그다음 이제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한 600만 배럴 추가로 지금 확보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체 물량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아니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네. 즉 홍해를 통해서 이 운송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이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직접 호르무즈 해협 바로 밖에서 항구에서 또 이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유가 관련해서 저도 좀 잠깐 그 종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유가 구조가 먼저 국제 원유가가 있고 이 환율 변동 그리고 유류세 그리고 기타 마진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당장 변동은 국제 유가와 환율의 변동 문제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유류세를 통해서 그동안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그 앞에 이제 다시 한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오르는 것은 유류세나 국제 환율 이게 상관없이 기타 마진을 갖고 좀 장난치는 게 있어서 이걸 지금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래에 이 약간 음영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약간의 이게 제일 밑에 있는 진한 이제 갈색 청색 여기 브렌트율을 원화로 환산해 보니까 2021년, 2022년에 이제 아주 높았습니다. 근데 이때 국제 원유가가 높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유류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체 소비자 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런 측의 이제 유류세 하는 것도 좀 적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았어요. 휘발유 가격 자체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석유공사나 한국은행 등의 이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 마진입니다. 마진 추정치가 21년, 22년, 23년에 대개 정유사나 주유소의 마진치가 높은 거 아니냐. 그 당시에 담론이 뭐였냐면 횡재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물가 그다음에 원유가 상승 근데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거래 과정마다 뭔가를 너무 마진을 많이 붙여서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고 가격제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유류세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계속 일관되게 하셔야 된다. 국회에서 계속 물어야 되는 주제인 것 같고요. 지금은 최고가 제도를 하겠다는데 이게 길게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장기화될 거냐 아닌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류세로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 유류세 대응은 좀 절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 그러면은 그냥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도록 내버려두고 유류세만 또 깎아주면은요 그만큼 또 마진이 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서 예. 유류세를 깎아줬는데도 예. 이렇게 마진이 많이 나더라. 그리고 아까 그 전 화면과 이 화면이 바로 합치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에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최고 가격제로 가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류세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유류세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 질의에도 나름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재정적 부담이나 시장 질서 왜곡에 대한 비판을 같이 겸하게 들으면서 네. 실제 이게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그 점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제가 나오는 것 중에서 아까 추경 이야기 나왔었는데 실은 저희도 또 몇몇 기업들과 좀 최근에 간담회 했었지 않습니까? 네. 주로 나왔던 것들이 중소기업 그 무역협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동과의 수출 간의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위험이 좀 있어가지고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차원에서도 긴급 경영안정 장을 필요하다. 그쪽과 네. 중동과 직접 거래를 했던 많은 기업들 중에 이게 기업이 수천 개가 되던데 그쪽에서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일부 에너지 관련된거나 무역보험의 문제, 특히 물류가 중단되는 것 관련해서 재보험이 안 되니까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전쟁 위기에 따라서 네. 그래서 오히려 재보험에 대한 수단을
정부가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대한상이나 관련 경제단체와 함께 전체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저 재정 소요도 지금 다 점검을 하고 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실체 그다음에 거기뿐만이 아니고 뭐 화물 운송업자들, 택배업자들, 그다음에 농민들도 계속 이 등유가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 뭐 이렇게 해서 다 취약계층들의 저희도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면 그 데이터를 네. 공유하면서 네. 그다음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